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자입니다. 오늘 이제 건설 현장이 멈췄다는 얘기를 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도움이 되실 내용이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 라이브는 매주 토요일 투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21%, 철근 49%, 건설 현장이 멈춘다. 많이 들으시죠? 저도 했던 얘기고요. 자, 우리 일반적인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건설 현장에는 정말 수많은 자재가 들어가거든요. 땅값에 인건비에 또 세금에다가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 가격을 올려야 된다. 요새는 원가가 안 남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오늘의 주제를 다루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실. 그런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아직 내 집 마련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고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물론 거시적으로 다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원가가 올라갔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분양이랑 신축이 있어요, 없어요? 전국적으로요. 있어요. 그러면 이 건설사들은 왜 지을까요? 몇몇 현장은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상한 제도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다른 데는 지어요. 그리고 저도 건축을 하지만 원자재 값이 올라간 거는 시공사가 전부 다 부담하지 않아요. 시행자도 이거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돼요. 시행자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협의하기 나름이겠죠. 자, 그런데 시행자도 알아놔야 되는 게 시공사가 건설을 하다가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마진이 안 남아요.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치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건설을 하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기성자금으로 나가잖아요. 건축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단계별로. 그 공사 단계별로 나가는데 다 지으면 적자예요. 그러면 다 짓는 게 나아요? 중간에 멈추는 게 나아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중간에 멈추고 그냥 돈을 받고 버티는 게 낫죠. 물론 그렇게 하면 시공사도 이미지도 버리고 타격이 크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면 적자인데 적자가 늘면 늘지 줄진 않는데 공사를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시행사랑 시공사랑 서로 잘 맞춰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둔촌주공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만약에 이 건축 현장이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올라간 거 서로 내고 합니다. 그렇게 가요. 왜냐면 멈추면 둘 다 좋을 게 없어요. 시행사는 대출이자를 잔뜩 끼고 있고 시공사는 최대한 많이 짓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는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잘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건 돌아가고 있는 현장들이 있다는 거는 원자재 값이 올랐지만 건설을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야,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지금 앞으로 신규 공급이 비싸게 되고 건설 현장이 멈춰서 구축이 폭등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지금 시중에 진짜 건설 쪽에 잔뼈가 굵거나 정말 철두철미한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밖에 모를 거예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물론 제가 짧은 시간에서 봤을 때지만 워낙 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알 것 같긴 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의 몇몇 현장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워낙 저가의 시공을 받아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 현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얘가 제때 입주가 안 될 테고 인근의 구축들이 수요가 몰려들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자재 값이 올라간 건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현장의 문제는 뭐죠? 맞습니다. 시중, 인근에 있는 아파트보다 월등히 싼 분양가예요. 네가 싼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왜 로또란 얘기를 쓰십니까? 로또 분양이라면서요. 말도 안 되게 싸요. 원베일리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10억 이상이에요. 대박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싸죠. 근데 구축은 어떻죠? 구축은 이미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따져봐야 돼요. 지금 건설 자재를 이용을 해서 이 올라간 이 원자재를 가지고 저 가격에 맞춰서 지을 수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 돼요. 이해가 약간 되세요? 예를 들어서 10년 된 구축이 있어요. 10년 된 구축이 있는데 옆에 신축을 지으려면 얘보다 두세 배가 들어가. 원자재 값만 계산을 해도 이 아파트보다 두세 배가 비싸야 돼. 그러면 구축이 따라 올라갈 수도 있죠. 여기 수요가 있다면.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비록 구축이 10년이 됐지만 원자재랑 다 따져보니까 어쨌건 요 가격에 지을 만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을 수 있는 거죠. 건설사,
시행사와 시공사의 마진이 줄어들 뿐이지 지을 수는 있다고요. 근데 우린 지금 이걸 안 따져보고 어떻게 돼요? 무조건 시멘트랑 철근값이 폭등을 했으니까 건설 현장이 멈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져봐야 돼요. 멈춘 이유가 정말로 마진이 아예 안 남을 정도인 건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헐값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멈춘 건지는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따져본 다음에 내가 지금 구축을 살지 말지 결정하실 분들이 공포심을 느끼든 말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빵을 너무 좋아하고 빵을 필수로 먹는 집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빵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다 올라갔대요. 월세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거기 들어간 밀가루랑 계란이랑 버터랑 다 올라갔대요. 근데 그래도 남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빵가게 주인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덜 남기던 아니면 어떻게든 하든 해야 되겠죠. 아니면 덜 남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빵가게가 좀 줄겠죠. 물론 한국은 그렇게 될진 모르겠어요. 전 이 정도로 자영업자 경쟁이 높은 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사들은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계산을 했을 때 구축 가격까지 계산을 했을 때도 죽어도 못 짓는다. 그러면 스탑이에요. 이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설사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지어서 유지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건은 가능하겠죠. 1년 동안의 공사 현장을 모아서 다 합치면 플러스가 난다면 몇몇 현장에서 마이너스를 치거나 워낙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곳은 국가의 부름에 응해서 지원책을 받으면서 지을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가 나는 공사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갔던 일직동도 마찬가지고 택지부터 분양이 안 돼요. 아파트가 잘 안 팔리는 시기에는 건설사가 택지를 안 가져가요. 여러분, 땅 사놓기만 하면 올라간다면서요. 땅 지어서 팔기만 하면 수백억 남는다면서요. 그런데 안 가져간다니까요. 일직동 가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와서 영상 올렸잖아요. 완전 신세계잖아요. 거기가 분양이 안 됐었다니까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파트 미분양 났던 데도 많고 김포 같은 데는 건설사 무너졌었고요. 죽어나간 건설사 많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두산 같은 데도 저기 일산에다 아파트 잘못 지었다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다른 계열사까지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건설사는 부실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 주제할 얘기는 아니지만 부실해요. 제가 봤을 때 부실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어야만 뛰어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회계 시스템도 약간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이래 보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대요. 다시 얘기해서 무조건 시멘트, 철근, 원자재가 올라간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값이 다 올라갈 거다? 이 생각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따져봐야 돼요. 이미 아파트 값은 올랐어요. 원자재 값은 나중에 따라오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희소성과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재화에 먼저 쏠린다고요. 주식, 비트코인 아니면 부동산, 채권 이런 거 다 쏠려 몰려서 원자재 이런 거에 몰려서 다 올랐죠. 그리고 나중에 실물 경제나 원자재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후발주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먼저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원자재가 올라갔을 때 얘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로 건설을 했을 때 남느냐 안 남느냐. 그런데 어쨌건 전국의 건설 현장은 일단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몇몇 현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집 마련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만 듣고 야 앞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면 우리 어른들 말대로 야 안 오르는 게 어딨냐. 인건비에다가 원자재에다가 세금에다가 다 올라가는데 집값이 안 오르고 배겨? 이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만약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구축 가격과 비교했을 때 건축이 불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는 앞으로 건설사의 행태에 따라 다른데 분양가 상한제가 매겨져 있는 지역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 없이 고가에 분양했다면 지금 문제 훨씬 빨리 풀립니다. 지금 둔촌주공의 문제가 여러 가지라고 적혀 있는데 뭐 조합장 문제다 아니면 건설비 증액 계약이 잘못된 부분이다. 바뀐 다음에 조합이 문제다. 시공사가 여러 군데 모여서 폭거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둔촌주공 재건축 왜 합니까? 첫 번째, 거기 사시던 분들 너무 낡았잖아요. 좋은 집 가고 싶어서. 두 번째, 어디 있어요? 돈. 세 번째, 돈. 맞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남으면 해결이 되는데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은 아파트 대단지에서 12,000세대짜리 단지에서 분양가를 그렇게 해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뭔가 이렇게 협의할 구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올 때 앞으로 집값이 다 폭등하나?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건설사의 움직임과 정부 지원책과 구축과의 가격 비교를 통해서 발표가 나오던 어떤 시공사들, 종건들의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판단해도 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국가가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뭐 신뢰가 무너진 분도 계시겠지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를 지어야 공급이 되는데, 시공사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모든 시공사가 한 목소리를 내요. 우리 이거 지으면 적자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이것만 가지고 아파트 값이 무조건 폭등할 거다? 이렇게 논하면 여태까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오른 기간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많이 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 아파트 값이 먼저 왕창 올랐다는 사실까지 생각해 보면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고,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라 정부와 종건사와 그리고 이 현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좀 더 지켜보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수급과 구축 공급이 충분한지, 전세 월세가 충분한지, 그리고 사람들은 집은 안 필요한지 전체적인 수급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 기사는 그런 의도로 쓰인 기사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좋은 기사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도로 쓰인 게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